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 소식입니다. 연일 태극기 부대가 전당대회 합동 연설회장에서 고성과 욕설 등을 하면서 많은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어제 부울경 합동 연설회에서는 이 태극기 부대의 고성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 취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확연하게 지금 좀 눈에 띄게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18일 연설에만 해도 김진태 빼고는 이름이 안 들었어요. 오세훈 후보가 연설을 해도 김진태, 황교안 후보가 연설을 해도 김진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올라갔을 땐 욕설까지 나왔는데 어제 연설회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분하고 조용하고 적막하기까지 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던 건가? 왜 달라지게 된 건가라는 겁니다. 선관위원으로 또 역임하고 있는 김정 장관이 어제 저 부울경 연설회장 가기 위해서 도시구조 중간에 뛰어가셨는데 선관위에서 단단하게 경고를 한 모양이에요? 아닙니다. 후보자들의 발언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고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며칠 동안 저희 돌직구쇼에 좀 출연했던 청년 후보가 있었는데 짝사모. 네. 예. 그 후보에 대해서는 후보기 때문에 저희 선관위원장이 불러서 비판을 할 때도 근거 있는 자료를 가지고 품격과 품위를 지니면서 비판을 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를 한다. 그냥 일방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공격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얻지 못한다라는 그런 충고도 하셨고 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품격과 질서 유지를 해달라고 후보들에게는 그렇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네. 선관위에서 김준규 후보를 불러서 혼냈다는군요. 그렇게 하지 마라. 네, 제재와 주의를 준 거죠. 네, 그러니까 후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원 당규를 따라달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일반 지지자들 분들에게 누구 연호하지 마세요, 깃발은 들지 마세요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은 저희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며칠 동안에 언론에서 이렇게 특정이 좀 과격하게 보이는 분들이 부각이 돼서 이른바 태극기 부대. 그거를 꼭 태극기 부대랑 등치시키는 것도 찬성할 수는 없어요. 태극기를 들고 오시고 군복을 또 입고 오신 분들이라고 표현하죠. 그럼. 그런 거를 동의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지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나쁘게 방식으로 표현한 분들이 이렇게 잘못됐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정화되는 과정을 겪어가는 이 전당대회의 과정이 진화하고 있는 거를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저희가 뭘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스스로 우리 이러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해서 어제 가장 좀 좋았던 장면은 뭐냐면 야유를 여러분들의 박수로 덮어주십시오라고 말한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말에 그 앞에는 좀 야유가 있었는데 다른 대회에서는 어제는 정말 야유가 없고 박수로 그걸 덮었다. 예. 그래서 자정 능력이 있다 오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은 조금 실망을 끼쳐드렸지만 자정 능력이 있는 거에 조금 포인트를 주셨으면 합니다. 예, 제가 우리 김 장관 발언에 토를 달고 싶지는 않은데 예. 확실히 이 관중들에게는 좀 자정이 된 것 같은데 김준규 후보, 논란에 오른 김준규 후보 사과는 했는데 이런 로고송이 나와서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어요. 김준규 후보의 로고송 들어보시죠. 물러나라 물러나라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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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빨리 물러나라 그 자리 네 자리 아니야 그 자리 대구 국민들 자리야 그 자리 네 자리 아니야 그 자리 우리 국민들 자리야 물러나라 어서 물러나. 김준규 후보가 막말 논란에 사과를 했지만 문재인 물러나라 지금 들으신 이 로고송을 계속해서 고집하면서 이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19대 대선은 원천 무효이고 문재인 역시 대통령이 아니므로 현직 대통령에게 막말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라는 논리. 그러니까 나는 막말을 안 했다. 왜냐? 내가 말한 주장대로 대선은 무효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손소 변호사님, 이거를 사과를 했다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전혀 바뀌지 않았다라고 봐야 됩니까? 사과로 보기 좀 어렵죠. 어렵다. 네, 오히려 본인의 생각을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내면서 사과의 형식을 약간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본인을 선택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그 당원들에게 좀 호소하는 내용이 그
실질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로고송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로고송이 아니 근데 정치인이 정치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본인의 정치적인 의사를 밝히는 그런 정치 행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정치인의 행위로서도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당내에서 입지를 확보하고 어떤 정치적인 그런 성공을 거두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결국은 당내에서 뭐 당직 맡으려고 정치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데 최근에 보도되는 내용들 그리고 지금 듣고 계신 저 노래 이런 게 나중에 일반 모든 그런 당을 떠나서 뭐 당원 아닌 국민들이 훨씬 절대 다수거든요. 그런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때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그런 걱정은 듭니다. 예, 그런데 더 큰 걱정은 허은하 소장님. 이러다가 최고위에 김준규 후보, 뭐 김순례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한국당 내에서 실제로 있다는 걸 제가 어제 취재했거든요. 김준규 후보 왜 이러는 거죠? 아무래도 본인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하는 데는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이름 석자는 아니는데. 그리고 상당히 젊은 정치인은 맞구나. 음악까지 활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입니다. 다만 우리 국민들의 마음과 국민들의 평가를 좀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탄핵 트라우마로 모든 국민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건 극우와 극좌의 프레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자유한국당에 한 가지 좀 조언을 해드린다면 사실 어버이 연합이나 태극기 부대의 태극기나 어버이라는 것은 너무나 감성적이고 우리에게 따뜻한 단어입니다. 근데 그 자체를 지금 극우 프레임으로 뭐 언론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갈 때 자체 내에서는 그 프레임 갖고 어떤 이미지 전략 같은 걸 진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2014년도에 트럼프가 스피치를 시작하면서 1년 뒤에 대선 출마를 했거든요. 트럼프가 등에 업었던 부대, 그러니까 연합, 그 단체가 뭐였냐면요. 그 보수 정치 행동 단체였습니다. CPAC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의 이름 자체를 너무 극우라는 느낌이 들지 않고 보수라는 이름의 단체를 가지고 힘을 얻었거든요. 사실 아직도 그 힘을 받고 일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트럼프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스스로 태극기 부대라는 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가기보다는 보수주의의 정신, 보수주의의 정체성을 제대로 보여주는데 좀 힘을 더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